반갑습니다. 할타 소장입니다. 할타TV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제가 그동안 계속 강조하는 제 채널에서 특히 강조하는 입지, 입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사직 야구장이 없어지고 북한으로 동구장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 동구장이 생기면 호재냐, 또는 야구장이 없어지면 이거는 그 지역의 악재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입지에 대한 이야기, 요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보시고, PPT 화면 보시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입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입지가 좋아야 된다. 부동산은 입지가 좋아야 된다. 재개발 투자든 뭘 투자하든 항상 이 아파트는 입지가 좋아야 된다. 이런 거를 굉장히 얘기 많이 하죠. 자, 그런데 할타TV는 불인이들을 위한 방송이라는 것도 말씀드리면서, 불인이들은 그러면 입지를 볼 때 뭘 봐야 될까? 자, 이런 고민이 많죠. 도대체 뭘 공부해야 될까? 어떤 식으로 입지를 평가해야 될까? 계속 궁금한 부분입니다. 아파트든 재개발이든 투자 성공을 위해서는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들은 굉장히 많이 듣죠. 이런 말들을 많이 듣는데, 그러면 입지는 뭘 평가를 할까? 자, 입지를 평가하는 요인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파트 주위에, 재개발 그 구역 주위에 뭐가 있냐, 이게 있냐, 저게 있냐, 입지가 좋다, 안 좋다, 평가하는 요인들은 엄청 많죠. 엄청 많은데, 우리가 그거를 전부 다 고려하기에는 너무 힘이 듭니다. 이 아파트를 평가하는데, 요것도 고려해야 되고, 요것도 고려해야 되고, 그런데 이 아파트를 고려하는데, 이거는 또 고려하면 안 되고, 이거는 고려해야 되고, 그런 게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자, 그거를 최대한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요것만 보자, 이런 식으로 최대한 단순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입지를 평가하는데 조금 더 편리하게, 조금 더 쉽게 평가할 수 있다.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그게 바로 부역대 신초입니다. 이 부역대 신초, 요거 공식만 대입해도 웬만한 아파트들은 입지를 평가할 수 있다. 요거를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과연 부역대 신초가 뭐냐? 자, 이거는 사실 입지를 평가하는데, 그리고 부동산에 그동안에 관심이 있었다, 내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다 아는 내용이죠. 부역대 신초. 웬만하면 다 아는 내용도 그래도 이렇게 한 번 더 얘기해 본다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자, 오늘 내용은 우리 멤버십, 그리고 그동안에 중간중간에 다 들은 내용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많으실 건데, 그래도 한 번 더 정리하고 싶다, 한 번 더 듣고 싶다 하시면 들으셔도 된다는 거. 제가 걱정이 되는 거, 다 듣고 나서 들은 얘기가 많았네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면, 부는 브랜드죠. 브랜드, 레미안발, 자이발, 롯데발. 롯데발은 안 하죠. 롯데발은 안 합니다. 어쨌든 레미안발, 자이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부는 브랜드입니다. 1군 브랜드냐 아니냐에 따라서 시세가 실제로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은 역세권이죠. 역은 역세권입니다. 부산은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동해선 막 이렇게 있는데, 1호선, 2호선, 3호선을 중심으로 여기 가깝다, 아파트에서 여기 가깝다, 이게 바로 역세권이고, 동해선 같은 경우는 제가 평가 보류 이렇게 적어놨는데, 동해선은 좀 애매합니다. 과연 이게 역세권이냐? 1호선, 2호선 이런 부산에 지하철역은 없는데 동해선역은 가깝다. 그러면 이걸 과연 역세권으로 볼 거냐? 자, 이거는 좀 애매하다는 거. 요거를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역에서 얼마까지 떨어져 있어야 역세권이냐? 자, 이것도 애매하죠. 자, 누구는 10분 정도 떨어져 있다. 그래서 도보로 10분 정도 걸린다 했을 때, 누구는 역세권이다, 누구는 역세권이 아니다, 이런 논쟁이 있죠. 논쟁이 있는데, 제가 그동안에 투자를 해보고, 그리고 공부를 해보고, 사람들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고 한 결과, 저 아파트는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 역세권이다 라고 하면 그 아파트는 역세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역세권으로 인정을 하면 역세권이 된다. 근데 저 아파트는 10분 정도 떨어져 있어도 역세권은 아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면 그 아파트는 역세권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왜냐? 가는 길이 굉장히 잘 돼 있다. 그리고 의외로 10분 정도 걸리는데 의외로 멀다는 느낌이 안 들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역세권으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똑같은 거리라도 가는 길이 굉장히 험하고 가는 길이 조금 불편하고 해서 심리적으로 오래 걸린다. 그러면 또 역세권이 아니게 되는, 그렇게 사람들의, 대중들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대는 대단지죠. 예, 대단지인데 굳이 기준을 잡자면 1000세대 정도 이상 되면 대단지급이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평가가 되는데 할타님, 우리 아파트는 990세대인데요. 980세대인데요. 그러면 대단지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요것도 980세대, 900몇십 세대 정도 돼도 사람들이 제 아파트는 대단지다라고 하면 대단지로 인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기준은 내가 아니고 남들, 대중들의 잣대로 그렇게 평가를 하면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신은 뭐 당연히 신축이죠. 그래서 뭐 얼죽신 하지 않습니까? 얼어 죽어도 신축. 그래서 사람들은 신축을 선호한다. 신축을 선호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새 거니까 선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신축일수록 굉장히 아파트가 편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첨단 시설들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축을 계속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초는 초품화죠. 근데 이 초품화도 항상 논쟁이 있습니다. 뭐 아파트 단지 안에 초등학교가 있어야 진정한 초품화다. 막 그런 말도 하거든요. 저기 뭐 예를 들어서 대열혁신, 혁신 보면 용서초등학교가 아파트 안에 있거든요. 그리고 저 구소동에 보면 구소롯데캐슬도 아파트 안에 두시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아파트 안에 있어야 진정한 초품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은 이제 곁에 있다. 예, 길 하나만 건너면 바로 학교가 있다. 그 정도로 가깝다 하면 보통은 다 초품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품화로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죠. 걸어가야 됩니다. 예, 아파트 정문을 나와서 걸어가야 돼요. 제법 걸어가야 돼. 걸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초품화다. 이렇게 우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본인 기준입니다. 예, 남들은 초품화로 인정을 안 하죠. 보통 초품화다 하면 바로 곁에 있는 정도, 길 한 개만 건너면 바로 학교가 보이는 그 정도까지 초품화가 아니냐. 그렇게 대중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부산만의 특징, 부산은 워낙 산이 많기 때문에 이 고바위가 많습니다. 아파트에 고바위가 많은데, 평지가, 우리 아파트는 평지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이죠. 프리미엄인데, 그래서 혹자는, 많은 분들은 부역대 신평초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부역대 신평초라고 해서 요게 중요하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계속 그냥 부역대 신초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게 뭐냐, 평지도 필수적이다라고 넣어버리면 부산에 평지까지 넣어서 필수적으로 평가받는 그런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기 때문에 평지는 거의 대부분이 다 고바이기 때문에 평지는 빼자. 필수 요소에서 평지는 빼자. 대신 빼면은 또 서운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아파트는 평지에 있다. 그러면 이거는 프리미엄이다. 그런 선상에서 조망이 좋다. 우리 아파트는 부역대 신초를 다 가지고 있는데 조망이 좋다. 광안대교가 바로 보인다. 그러면 이것도 엄청난 프리미엄이 된다는 거. 그래서 부역대 신초에서 평지 플러스 조망, 이렇게 입지를 평가를 해보자 말씀드립니다. 제가 조망도 플러스로 넣자라고 하는 게, 조망만 좋다. 우리 아파트는 부역대 신초 별로 포함도 안 되고 학교도 멀고 역도 멀고 입지는 그렇게 안 좋은데 조망은 정말 멋지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아파트 가격을 계속 방어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항상 부역대 신초 입지가 좋아야 된다. 요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부역대 신초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 그리고 부역대 신초가 왜 중요할까?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 부역대 신초가 중요한 건 모두가 다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자, 아파트든 재개발이든 뭐든 그 아파트가 오르기 위해서는 수요가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모두가 다 좋아해야 아파트가 오르죠. 자,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안 좋아한다. 누구는 이게 있어서 좋고 누구는 이게 있어서 안 좋다라고 하면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를 많이 들고 있어야 아파트 가격이 오르겠죠. 그런 의미에서 부역대 신초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다. 브랜드 다 좋아하죠. 역세권도 다 좋아합니다. 나는 차가 있어서 지하철 안 탄다라고 하더라도
지하철이 있는 걸 싫어합니까? 아니죠. 좋아합니다. 대단지 다 선호하죠. 신축 다 선호하죠. 초품화도 다 선호합니다. 그래서 부역대 신촌은 모두가 다 선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부역대 신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건 역세권과 초품화입니다. 역세권과 초품화 이거를 필수적으로 갖춰야 아파트가 꾸준히 오를 수 있다. 꾸준히 계속 시세가 오를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신축이다. 브랜드 좋다. 이거는 점점 사라집니다. 예, 시간이 지나면 구축이 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브랜드빨은 점점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신축발 브랜드빨이 점점 사라지고 나면 결국 남는 건 입지만 남죠. 예, 시세를 한번 그렇게 조회해 보시면 제가 멤버십에 구체적으로 아파트 이름까지 다 거론하면서 제가 예를 든 게 있습니다. 예를 든 게 있는데 한번 시세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처음에는 신축이고 브랜드 좋다. 그러면 비싸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 그 동네에 구축이고 브랜드도 별로 안 좋은 그런 입지 좋은 아파트가 결국 더 비싸지게 돼 있습니다. 신축발 브랜드발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사라진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과 초품화를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아파트가 그런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이거를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입지, 예, 부역대 신촌 이거를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얘기를 많이 했는데 부역대 신촌 이거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고, 자 그러면 요거 외에 더 중요한 건 뭐냐? 똑같은 부역대 신촌라도 어느 동네의 부역대 신촌의 입지와 아파트하고 또 어느 동네인 부역대 신촌의 입지와 아파트하고 가격이 다르죠. 자, 이렇게 가격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뭘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파트, 예, 우리가 만약에 저 아파트 이사 가고 싶다. 저 아파트를 사고 싶다. 저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다. 저 아파트에 살고 싶다. 라고 했을 때 누가 의사결정을 합니까? 제가 이것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파트를 결정하는 거는 엄마들이 결정을 하죠. 우리가 살 아파트를 결정을 하는 그 막강한, 예, 막강한 권한은 엄마들이 있습니다. 엄마들이 있는데, 자, 엄마들이 아파트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겠습니까? 애 키우기 좋은 아파트. 자, 애 키우기 좋은 아파트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죠. 자, 그런데 모두가 다, 아, 우리 아파트는 애 키우기 좋아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아, 우리 아파트는 애 키우기 너무 좋습니다. 자,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애 키우기 좋은 아파트는 교육이 좋은 아파트입니다. 교육적 환경이 좋은 아파트가 엄마들이 굉장히 선호한 아파트다. 그래서 초품화인 거는 뭐 당연한 거겠죠. 예, 초품화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학원가가 잘 형성돼 있냐, 유명 학원가가 인근에 있냐, 그리고 주변은 조용하냐, 예, 정말 교육적 환경이 좋냐. 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상권이 좋아요. 우리 아파트는 주위에 맛집이 많아요. 상권이 좋아요. 편의시설이 많아요. 자, 이런 거는 아파트를 결정하는데 플러스 요인이 아닙니다. 자, 이거는 내가 장사하는데 유리합니다. 거주로 그렇게 유리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서면 한복판에 그 번화가에 아파트가 딱 들어섰다. 그러면 이거는 거주 환경으로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오히려 입지가 안 좋다는 것,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리고, 아니다, 할타야, 니 잘못 알고 있네. 서면이 얼마나 편리한데, 서면에 그 상권 많고 살기가 얼마나 좋은데, 그런데 무슨 입지가 안 좋다고 하냐라고 하는데, 서면에 지금 이제 분양하는 아파트들 말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다 지어진 아파트들, 그 서면에 그런 대단지에 브랜드 있는 그런 아파트, 과거의 시세를 한번 쭉 검색해 보시면 의외로 되게 저렴하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예, 교육적 환경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선호되는 아파트가 아니다. 이걸 항상 우리는 명심하셔야 된다. 요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분양권을 산다, 재개발을 투자한다, 아파트를 산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항상 입지를 봐야 됩니다. 입지를 봐야지, 입지는 안 좋은데, 아, 여기 아파트는 고급화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여기 아파트는 싱크뱅이 들어갑니다. 컨트롤러기 다 들어갑니다. 그런 고급화 화장발에 절대로 현혹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입지가 좋고 누구나 다 선호하는 입지다라고 하면 굳이 돈을 엄청 많이 들여서 고급화, 화장발 이걸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입지만 좋으면
아무리 그냥 페인트만 칠하고 아무런 고급화를 안 해도 굉장히 시세가 비싸게 돼 있습니다. 그런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거는 일반 영상이라서 차마 아파트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을 못 하겠는데 그런 사례가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이 고급화 화장빨에 절대로 현혹되지 말자. 이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미래가치, 예, 항상 우리는 미래가치를 얘기하죠. 이 아파트 지금은 입지가 안 좋고 지금은 저평가돼 있는데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북한이 엄청 발전할 거기 때문에 미래가치가 크다. 그런 거에 너무 희망을 걸지 말자. 이걸 말씀드립니다. 자, 왜 그러냐? 우리는 지금 투자하는 겁니다. 지금 투자하는 거고 지금 입지가 좋아야지 투자 성공을 위해서 확률이 더 크다. 그런데 10년 뒤에 좋아진다. 몇 년 뒤에 좋아진다. 그런 거에 희망을 걸어서 내가 투자를 했다.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 거금을, 부동산은 또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이 거금을 투자하는 게 너무 리스크가 크지 않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입지를 강조하는 이유는 투자는 항상 리스크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를 투자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리스크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리스크를 항상 최소화해야 됩니다. 최소화하기 위해서 투자 성공의 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입지가 좋은데 역세권의 초품화인데 교육적 환경이 좋은데 그런 데를 투자를 해야 된다. 북한에 동구장이 들어선다더라. 아, 이거 호재다. 자, 호재일 수도 있고 호재 아닐 수도 있겠죠. 왜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재가 되려면 그 아파트 가격이 엄청 많이 오르려면 누구나 다 좋아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구장, 바로 옆에 동구장, 야구장이 생겼다. 누구는 좋아할 수도 있고 누구는 안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니즈가 분산이 되면 아파트 가격이 확 오르는 거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북한에 동구장, 야구장이 생긴다. 이거 전혀 의미 없다. 이거 생긴다고 해서 아파트값 전혀 안 오른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동구장, 야구장이 생긴다고 해서 무조건 오를 거다. 오페라하우스가 생긴다고 해서 무조건 가격이 오를 거다.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리스크는 우리가 안지 말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는 우리가 안지 말자. 누구나 다 좋아하는 그런 입지에 그런 데를 투자를 하자. 요거를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합니다. 부동산을 투자하면 시기를 잘못 타가지고 계속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우상향이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시간만 길게 잡으면 항상 올라가는 게 부동산입니다. 아무리 지금 하락하더라도 버티면 버티고 하면 결국 수익을 보는 게 부동산이다라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입지가 좋아야 된다는 거. 입지 안 좋은 데를 정말 상승장 때 사가지고 들고 있으면 그런 거는 수익을 계속 들고 있어도 수익을 볼 수가 없다는 거, 볼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 그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론, 제가 오늘 정말 무수히 강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의 성공을 위해서의 핵심은 입지라는 걸 항상 명심하자. 입지 이거를 너무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독립을 하면서 부동산을 차리면서 부동산 이름을 입지 공인중개사 이렇게 할까 그렇게 고민할 정도로 저는 항상 입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 그래야 우리가 투자를 성공하기 위해서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거. 요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할따TV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더 알고 싶다, 더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면 상담의 문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하게 그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